그리고 지난번 제가 비빔밥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비빔밥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 전반에 다 퍼져 있다. 어느 문화인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멀티 시대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만큼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즘 가보면은요, 화랑에서 그림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. 여러분, 화랑에는 뭐 차도 마시고, 여러분, 식당도 화랑에 식당도 하고, 또 뭐 주말 되면 음악회도 하기도 하고, 거기서 토론회가 또 열리기도 하고, 또 살롱처럼 아카데미처럼 이렇게 또 열리기도 하고, 그래서 참 이 화랑은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렇게 참 이 어느 게 본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화랑은 굉장히 복잡하고. 제가 언제 한번 스웨덴에 문화기행을 갔었는데 참 식당이 굉장히 넓더라고요. 야, 이렇게 넓은 식당도 있나. 그러니까 거기는 가서 자기가 뷔페야. 저 상가로 뷔페를 하는데 근데 또 와서 앉을 자리 없어요. 서서 그냥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먹고 참 이상하더라고요. 거기가 어디냐면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곳이래요. 그 자리가.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이 노벨 평화상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야말로 평화의 상징이야.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외국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와서 거기 오는데 식당이 거기서 먹으면은 그렇게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참 그것도 참 우리로서는 이게 한 가지 배워야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래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우리 한국이 정말 선두주자처럼 앞서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참 이 한국 가정의 안방을 보면은요, 정말 용도가 다양합니다. 여러분, 안방의 용도는 손님이 와서 방석을 깔면 이게 훌륭한 정말 응접실이 되지 않습니까? 또 상 가지고 들어오면은 식당이 되기도 하고, 또 여러분 학생들이 그쪽 구석에 책상에 있으면 안 먹으면 공부방이 되기도 하고, 또 그런가 하면은 밤에는 침실이 되기도 하고, 굉장히 다용도입니다. 정말 한국어도 이렇게 하면은 이 용도로 되고, 저렇게 하면 저 용도로 되고, 난 그게 참 신기한 나라다.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이게 신기한 거예요, 진짜. 여러분, 이 서양 사람들은요, 딱 기능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응접실은 응접실만 쓰는 거예요. 침실로만 쓰지 다른 걸 못 씁니다. 침대를 가득 나눠놓으니까 다른 걸 못 쓸 수는 없죠. 그러니까 그 서양은 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이제 이 용도마다 이 방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. 참 그걸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작은 데서부터 이 작은 데서 그래도 참 기가 막히게 그 생활에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구나. 여러분, 우리는 참 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넉넉한 데가 없어요. 사실은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짐을 재듯이 패킹을 하는 겁니다. 그게 한 대를 빼려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차를 다 빼야지 이제 나오고 하는데, 여러분, 정말 우리는 아주 불편해요, 그게. 왜?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은 차가 이렇게 많아질 수도 없죠. 정말 그렇게 참 이렇게 좁은 데서도 별 충돌 없이 정말 그렇게 참 서로가 살아가는 거 보면요. 이 골목에도 이 보면 차가 서가 있잖아요. 그래도 좀 용케 비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미국에서는요, 절대로 그렇게는 못 합니다. 예. 미국은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몇 개나 있고 또 자기 집 속에도 주차장이 또 있어요. 그리고 거기 이 머리 좋은 아이들이 거기서 소위 자동차 차고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미국 차가 그렇게 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. 요즘 우리는요, 정말 이 작은 차가 앞으로는 굉장히 유행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작은 데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큰 차는 주차를 못 해요.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도 그렇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서로가 참 이렇게 좀 비켜주고 또 빠지고. 참 우리 한국 사람 제조가 참 대단하다.
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때로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이 용도를 다양하게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 지금 저 멀티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가. 제가 그저께 저 서울의 숲에 사무실에 갔었어요. 거기는요 지하 4층까지가 사무실이에요. 그 내가 간 데가 거기가 어디냐면 청매실이라는 그 사업을 하는 거기를 제가 이제 갔었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상당히 직원들이 많아요. 이거 웬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요? 그랬더니 세 개 회사가 같이 있는 겁니다. 아니 세 개 회사가 같이 거기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 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느 회사 직원인지 알 수가 없죠. 자기들끼리는 알겠지 뭐.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 커피 머신도 같이 쓰고 또 무슨 뭐 카피 하는 것도 같이 쓰고 이 전부 다가 이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.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회사 회의실도 딱 하나야. 그래도 세계 회사에서 충분히 그거를 이 어렌지라고. 야, 참 이런 것도 참 보면은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이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. 와, 이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. 저는 그 중에 몇 개밖에 못합니다. 이게 참 바보 같은데, 비싸기는 비싸지만,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,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. 저도 우리 비서한테 내가 뭘 쓰다가, 야,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, 뭐 당장 거기서 다섯 개가 딱 찾아서 답을 주는 거예요. 이야, 정말 놀랐습니다. 아마 이래서 우리 한국의 전자 제품들이 아마 세계 시장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. 제가요 처음 미국을 갔을 때가 60년 초반이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메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는 가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가발밖에 없었어요. 그런 나라였습니다. 저는 그때 이 미국 교회 앞을 가질 못했어요. 미국 교회 앞에 가면 전부 다 엠블렘이 서 있는데 이 한국 고아에게 한 푼을. 그게 참 다 헤어진 작업복 입고 깡통. 그걸 또 깡통을 그때 거제도로 다 깡통을 쳤어요. 이 깡통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사진이 미국 교회마다 다 걸려 있었어요.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 앞을 지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예. 그런 나라 아닙니까? 여러분, 불과 몇 해 전입니다. 그리고 오래지 않았어요. 그 나라, 여러분, 저는 지난번에 이란을 갔었습니다. 그때는요,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는 어려워도 문화적으로는 갖춰와야 됩니다. 그래야지 언젠가 또 이게 해빙 무드가 되면은 충분히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가 또 만들어줄 수도 사실 있습니다. 그때 우리가 참 갔다 와서 그때는 이란과 미국이 굉장히 아주 참 상극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했는데 돈도 못 받고 뭐 그랬던 그 시절이었었는데 우리 이제 이란의 국립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참 굉장히 귀중한 우리 한국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 있었고 그 문화 교류가 참 아주 잘 됐는데 그 후로부터 많이 풀렸어요. 또 요즘 거의 또 조금 자꾸 이 경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란에서 저는요 거기 보니까 이 한국제 이 전자품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게인데 전자제품이 전부 한국제예요. 거기가 뭐 저 뒤에 뭐 들어있긴 한데 근데 이게 좀 비싸요. 내가 그 사람들 생활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.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비싸?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나를 아르기로 이렇게 보더니 It's made in Korea야. 이런 made in Korea니까 비싸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뭘 설명을 해주는데 영어도 잘하더라고요. 뭐 이 설명을 하는데 뭐 온갖 기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.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물려주겠대요. 뭐 말을 그래 하더라고요.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?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거든. 자기가 물려주겠대요. 자기가 도라고. 그런 이야기를 참 들을 때마다 참 우쭐하고 아주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는 그게 참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 좁은 데서 사람들은 그럽니다. 우리는 왜 이렇게 땅덩이가 좁지?
여러분, 참, 우리 한국의 인구 밀도가 소리 뭐 홍콩 다음으로 뭐 우리 세계 2등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또 굉장히 많다는 것도,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렇게 여러분 너무 좁다고 그렇게 불만하지 마시고, 길에도 보면은 참 좁아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용케 서울은 그래도 마비가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게, 우리가 그런 멀티 시대에 정말 응용하고 유연성 있게 서로가 참 양보하고, 그리고 서로가 좀 참아주고 기다리고, 그런 것이 이제 차츰 이 정착이 돼 가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, 야, 참 한국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최근에는 굉장히 깊이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